네, 안녕하세요.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응용 관련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딥러닝을 이용을 한 컴퓨터 비전 응용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딥러닝 알고리즘 혹은 컴퓨터 비전이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비전 응용이라는 거는 컴퓨터로 사람의 얼굴, 뭐 는 이미 인식하는 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까지도 벌써 올라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따라서 이제 왜냐하면 빠르게 향상된 컴퓨터 연산이나 아니면 계산 능력이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고, 그 중에서는 이제 이미지 검색, 그리고 이미지 캡처닝, 그리고 이미지 동영상 분류, 사물 인식 등 다양한 종류의 결국에 컴퓨터 비전에서 이룰 수 있는 기술들이 실제로 사람보다 더 뛰어나거나 혹은 사람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더구나 딥러닝 같은 경우는 컴퓨터 비전뿐만 아니라 자연 처리 혹은 이제 음성 처리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이제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딥러닝 자체는 다양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그들의 행동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드론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있는 뭐 이미지 분류 아무 초기에 발견하는 의료 진단 스캐너 등 네, 등등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 분류 예시, 그리고 사물 탐지와 위치 인식 예시, 그리고 하풍 모방하기 예시,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창조하기 예시, 안면 인식 예시, 그리고 이미지 추천 시스템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컴퓨터 비전 응용에서 이미지 분류 예시예요. 이미지 분류 예시에서는 실제로 두 가지 예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거는 뭐 폐암 진단하는 예시,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인식하는 예시가 두 가지 예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제 먼저 이미지에 결국에 이미지 분류라는 거는 결국에 미리 정의한 레이블 자체를 정답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 해당하는 모델이 예측을 해서 미리 정의한 레이블 중 하나로 이제 예측된 값을 뿌려서 그 값이 맞냐 틀리냐를 구분하는 과정이 이미지 분류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분류에서 대부분 이제 좋은 모델 성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CNN이라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되는 방법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앞서서 본 예시는 이미지 분류 예시인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물 탐지와 위치 인식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물체 검출 예시예요. 결국 여기서 물체 검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사람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구름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여러 명 검출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검출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검출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으로서는 이제 욜로나 아니면 SSD 아니면 피스톨 CNN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일 텐데,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물체 검출을 이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검출, 그러니까 해당하는 물체를 검출을 하고 그 물체의 값이 실제로 어딘가에 뿌려져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그 방법이 실제로 물체 검출을 하고 해당하는 검출값으로부터 박스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박스로부터 결국에 그 물체에 대한 위치 인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예시로서는 결국에 컴퓨터 비전 응용이라는 예시가 있어요. 응용이 아니라 화풍 모방하기라는 예시인데,
이거는 이제 뭐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겐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겐이라는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이제 그 방법으로서 이제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 기술 자체는 실제로 이렇게 원본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어떠한 화풍을 적용을 하고자 할 때 결국에 원본 이미지에 화풍이 적용이 돼서 화풍이 적용이 된 새로운 이미지 자체가 생성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이제 컴퓨터 비전의 기술 자체를 응용해서 실제로 저희 실생활에 적용을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들긴 하지만 컴퓨터의 연산량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성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비전을 응용해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 추가적으로 연구가 개발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예제는 이제 그 스타일을 뭔가 어떠한 이미지에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8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아예 학습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학습 데이터에 있는 그 새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텍스트. 지금 이 결과값은 결국에 보면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짧고 뾰족한 부리와 갈색 날개짓 파랗고 작은 새를 어떠한 모델에 입력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 모델이 결국에 이러한 네 가지의 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도 똑같이 전신이 빨갛고 뾰족한 부리를 가진 새를 여기에다 입력을 집어 넣어가지고 새로운 빨간 색깔 새로운 새의 이미지 자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방법 자체는 결국에 겐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 겐이라는 알고리즘은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미지 자체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리얼 같은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겐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컴퓨터 비전 그 안면 인식 분야가 있는데요. 이 안면 인식에서는 실제로 요거는 안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안면을 봤을 때에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그 식별하거나 태그를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결국에 웹에서 유명인의 사진을 찾거나 아니면 친구나 혹은 자동적으로 사진에 대해서 태깅을 할 때 많이 안면 인식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고요. 실제로 안면 인식은 결국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로서는 안면 식별 하는 페이스 아이덴티티 안면 식별 부분이 있고요. 결국에 이 안면 식별은 결국에 새로 지리로 이제 입력한 안면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실제 데이터 DB와 비교를 해서 이미지와 일치를 하는지를 1대 다 매칭 과정을 적용을 하는 과정이 안면 식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면 대조 방법은 지리로 입력한 안면 이미지와 하나의 후보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신원 일치를 확인을 하는 1대1 매칭 과정. 안면 대조는 1대1이고 안면 식별은 결국에 1대 다가 매칭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면 인식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면 대조와 안면 식별 부분인데 결국에 안면 대조는 결국 사람이 1인지 사람이 1과 브리치인지를 판별하는 거고 안면 식별은 결국에 사람이 1인지 사람이 2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게 안면 식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응용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미지 추천 시스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지 시스템은 결국에 어떠한 알고리즘에 지리 이미지를 집어넣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리 이미지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에서 이제 해당하는 유사한 이미지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이제 선택하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기준으로 추천을 하는 서비스가 이러한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저의 기준에 이미지 상품 검색을 이용을 한 예시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이 이제 지리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지리 이미지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추천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 그 다음에 덜 높은 순위, 그 다음에 덜 높은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 지리 이미지에서 가장 유사한 이미지들이 이제 순서대로 소팅이 돼서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추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지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컴퓨터 비전에서 저희가 응용 분야로서 작성을 한 이미지 추천 시스템, 그리고 안면 인식, 그리고 화풍 모방하기, 그리고 사물 탐지와 위치 인식, 그리고 이미지 분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요 6가지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도 있긴 하겠지만 학생분들이 대부분 지금 응용하시는 분야들이 아마 6가지 분야에 대부분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 비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컴퓨터 비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 분석 시스템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서는 데이터가 입력이 될 거고, 그 데이터 입력이 된 게 전처리가 될 거고, 그 전처리가 된 거에서 이제 특징이 추출이 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한다라고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 될 거고, 그리고 전처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지 표준화 혹은 색변화, 아니면 데이터 0값으로 노멀레이션 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처리 혹은 데이터 증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불리는 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하거나 그런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머신러닝 모형 같은 경우는 피처 자체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추출된 피처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 특징 추출에서 이미지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뭔가 특징점을 찾는 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 세 번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 추출 벡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은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모델이랑 이제 딥러닝 모델이랑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딥러닝 모델 자체는 특징 추출하고 이렇게 예측하는 것들이, 즉 3, 4번이 딥러닝 모델 내부에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 그리고 전처리만 딱 하고 그 전처리된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만 시킨다라고 하면 저절로 이제 예측을 하거나 분류하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다 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을 했을 때 간략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앞서 지금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여기 데이터 입력, 전처리, 특징 추출, 머신러닝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글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카메라를 통해서 이미지를 받게 되죠. 이미지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동영상이나 혹은 프레임을 구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처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처리는 일반적으로 뭐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하거나 흐릿하게 하거나 블러링 하거나 아니면 모양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컬러라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색상 조정 등을 하는 게, 아니면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데이터 증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요거는 지금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을 추출을 해야 한다라고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추출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근데 이러한 특징은 실제로 정말로 이제 3호를 뭔가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여러분이 추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특징 자체를 분류 모델 혹은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어가지고 입력된 특징 벡터를 보고 이미지가 속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를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네 번째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용을 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딥러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 4번 자체가 스스로 딥러닝 모델 안에서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은 결국에 앞선 분류 파이프라인이 좀 더 그림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먼저 데이터 입력이 되고 이 전처리가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특징들이 각각 이렇게 추출이 되고 그리고 추출된 것들이 실제로 어떠한 분류기를 통해서 머신러닝 분류기를 통해서 이 확률적으로 이제 값이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앞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요 장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 입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미지 입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차원 영역을 정의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따라서 두 변수 x와 y의 함수 형태로 이미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이 된 거는 실제로 픽셀 값들로 구성을 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로 격자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이미지 자체는 이제 격자를 채운 픽셀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에 이런 것들은 픽셀은 결국에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 기본 요소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미지들은 결국에 각 내의 빛의 강도, 인텐시티를 통해서 뭔가 나타나는 픽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픽셀 값은 이제 기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0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구성이 되고 픽셀 값 자체는 빛의 강도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0 같은 경우는 어두움이면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255 같은 경우는 흰색을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0부터 255 사이의 값은 결국에 회색조로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게 그 0부터 255 사이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격자 형태로 하나의 값들이 픽셀로 나타나는 거고 그 픽셀 값은 0부터 255로 나타나고 이러한 값의 픽셀 값의 형태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컬러 이미지죠. 결국에 인간 픽셀 값에 대한 분포인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컬러 이미지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도 있습니다. 컬러 이미지라는 거는 RGB로 이제 세 개의 RGB 체계를 갖춰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컬러 이미지 표현 방식이고 그리고 회색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컬러 이미지 RGB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색상의 강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방식이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RGB에서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구성으로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오토바이 이미지가 실제로 R 채널 그리고 그린 채널 그리고 블루 채널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 하나에 대한 각각의 값들은 결국에 각 채널에 대한 픽셀에 대한 강도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똑같이 0부터 255의 값들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GB로 이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RGB 대신에 어떨 때 그레이스케일을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을 쓴다는 거는 RGB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의 채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3개의 채널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1개의 채널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픽셀 수 자체를 컬러 이미지는 3개의 채널이기 때문에
3채널이고 픽셀 소스 자체는 이제 한 채널이기 때문에 이미지 그 픽셀 소스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픽셀 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색상 정보에 의존하지 않은 이런 강건한 방법이 회색 쪽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했을 때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했을 때는 뭔가 색상에 의해서 뭔가 판별하는 그 장점이 필요 없고, 그냥 안에 있는 모양이나 애플런스나 아니면 그런 외형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판별을 할 때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레이스케일이 사용을 할 때가 있고 색을 꼭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색이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색이 중요할 경우에는 이제 의료이미지에서 특히 붉은 발진, 뭐 피부에서 붉은 발진 부분을 이제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진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픽셀에 대한 RGB 값들 중에 R 값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붉은색 강도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분야에서는 조금 더 색상 이미지들이 조금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색이 중요한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특히 이 자율주행차 예시가 있어요.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도로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차선이 노란색과 흰 색깔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을 외형으로 구분하기에는 컴퓨터가 동작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형 대신에 또 색깔, 노란색인지 흰 색깔인지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색이 중요한 정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색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 사람들이 휴리스틱하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색이 중요하다, 색이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색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전처리를 할 때 요거를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을 바꿔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색을 없애도 되는지, 아니면 색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안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실제로 만든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이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색이 어떨 때 필요하고 색이 어떨 때는 그레이스케일로 바꿔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색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우리 사용자,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미지 전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는 그레이스케일이랑 이제 색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전처리 방정 중에 이미지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강화, 그리고 그 외의 기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표준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미지의 그 크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크기로 표준화한다라는 게 이미지 표준화라고 생각을 크기 사이즈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강화 같은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뭔가 데이터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데이터 강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혹은 데이터 증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결국에 데이터 강화라고 여기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서 변형하는 방법, 이미지를 변형을 해서 뭔가 데이터를 증강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배열을 조정을 하거나 회전하거나 앞핀 변화 등등이 있고, 아니면 뭐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 증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이미지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배경을 일리미네이션, 그러니까 배경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을 하는 경우, 이것도 데이터 전처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금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데이터셋과 그리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꼴에 맞춰서 이미지 전처리 방법은 조금씩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강화 예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이제 원래 이미지가 있을 거고, 여기서 뭐 질감은 텍스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색을 일리미네이션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모서리를 웨지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모서리만 남기거나, 아니면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반전하거나, 아니면 로테이션 했거나, 그런 식으로 데이터 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기존 컴퓨터 방법에서 데이터 강화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거 방법 대신에 지금 데이터 강화가 여기에 새롭게 아까 응용에서 말씀드렸듯이 걔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걔를 이용을 해서 생성하는 방법이 이 데이터 강화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은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특징 추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 추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해당하는 이미지 특정 대상, 이미지에서 결국에 나와야 되는 특징인 것들이죠. 결국에 이런 것들은 그 해당하는 이미지에서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특징이고, 실제로 여기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은 선이나 모서리나 아니면 이미지 조각, 아니면 특이한 모양들이 특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들과 이제 구분하는 색상들도 특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 자체는 그 특징으로부터 이 해당하는 것이 사과야, 이게 배야, 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고 좋은 특징이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좋은 특징을 결국에, 가지고 결국에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러한 바이크 이미지에서 어떠한 특징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다음에 추출이 된 특징이 생성이 됐다라고 이해해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 추출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일반화된 특징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일반화된 특징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고 공통된 특징을 만드는 게 결국에 일반화된 특징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티드에서 뭐 딱 이 사과만을 딱 판별했을 때 맞는 특징을 추출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고, 하나의 특징 자체가 일반화된 특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뭔가 보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이 특징의 가장 중요한 성질 자체는 여기에서도 반복성이에요. 결국에 반복성이자 뭐 일반성,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특징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이 특징 자체는 결국에 모터 사이클을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 내용이고, 실제로 마지막에서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일부 자체를 요거는 그냥 복사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사한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 특징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검은색으로 나올 수 있는 모터사이클에 대한 그 바퀴 부분이 일반화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이미지의 수천 장을 보고 판별을 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특징을 만드는 거는 정말 공통된 특징을 추출하는 게 제일 잘 추출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 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특징에 대한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에 좋은 특징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추적과 비교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배열 밝기 각도가 달라도 일관적이게 나와야 되고요. 또한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나 아니면 대상의 일부만 찍힌 이미지에서도 실제로 관찰이 가능한 특징이 좋은 특징이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거는 꼭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징 추출하는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결국에 특징 추출하는 거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자체는 제대로 성능을 낼 수 있는 특징을 선택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뭐 자동차 분야 뭐 아니면 그 도메인별로 가져야 되는 이제 특정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의류에서 추출을 해야 되는 특징과 그리고 자동차에서 특징을 추출해야 되는 것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특징들을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필요한 것들이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도메인 지식들을 여러분이 잘 해당하는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기존에는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을 때는 사람의 도메인 지식을 포함을 해서 뭔가 특징 벡터들을 추출을 했었는데, 그러한 특징 벡터들을 추출한 걸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인 서포트 벡터 방식이나 뭐 그런 알고리즘들에 넣어서 예측된 결과값들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선택한 특징 방법들이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뭐 기울기 방향성 프로그램이나 하르 캐스케이드 아니면 크기 불변 특징 변환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방법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 자체는 이제 직접 추출한 특징이 필요로 해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신경망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유령 간에 연결된 그 가중치 연결 요소들이 결국에 출력에 미치는 각 특징의 중요도를 학습을 해서 뭔가 특징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특징 맵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생성된 특징을 가지고 딥러닝은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실제로 이 신경망에서 예측을 할 때는 원래 이미지 자체를 신경망에 입력을 한 다음에 각 레이어, 여기 각층이에요. 각 층을 통과시키면 결국에 각각 층별로 통과가 돼서 예측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지의 패턴, 말씀드렸던 이제 이미지 패턴을 찾거나 아니면 특징을 추출하는 것들은 결국에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아니면 그건 이제 신경망이 스스로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경망 자체는 결국에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의 기능 자체를 모두 다 합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징 추출과 그 분류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경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결국에 사람이 추출한 특징 자체를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뭔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은 결국에 뭐예요? 입력 이미지만 딱 그냥 신경망에 딱 주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특징을 추출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게 결국에 딥러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 특징과 추출을 통해서 결국에 모델을 분류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기존에는 이제 지금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한 예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특징을 사용을 했었던 이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미지 자체는 분류와 무관한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분류에 중요한 정보들만을 남겨놔가지고 불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빼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중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고자 했었던 거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들만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면 소수 특징으로 이제 간략하게 되는 특징이 restriction, 그러니까 요약화돼서 중요한 특징들만이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좀 더 간결하고 뭔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뭔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만장의 데이터셋이 있을 때 실제로 특징 추출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특징 벡터가 추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특징 벡터에서 추출이 됐을 때 이 특징 벡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모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징 입력 이미지에서 이미지 전처리 후 그리고 특징 추출이 된 거를 가지고 특징 벡터를 이제 뭔가 분류기에 입력을 해서 뭔가 할당을 하는 게 결국에 이제 머신러닝 방법인데,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모델을 이제 요즘에는 분류 모델은 머신러닝 모델이나 아니면 CNN 같은 분류 딥러닝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분류 성능들이 다소 낮기 때문에 요즘 모델들은 대부분 머신러닝을 사용을 하진 않고 이제 딥러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딥러닝이 아직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이랑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동시에 같이 뭔가 사용을 해서 네, 뭔가 모형을 만드시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그거를 잘 결합을 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모형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분류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현재 CNN 모델 알고리즘이 많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CNN 모델이나 DNN 모델이나 딥러닝에는 결국에 인공 이미지 자체를 식량망에 입력을 해서 각 측의 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 레이어를 거치게 된 것들이 결국에 레이어별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결국에 딥러닝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가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입력하고, 전처리하고, 특징 추출하고, 머신러닝 모형을 학습하는 과정이 결국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응용부는 초기, 개요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미지를 뭔가 해석을 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과정 자체는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데이터 특징 추출하고, 그리고 모델을 생성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미지 자체는 그리고 X와 Y의 함수 형태, X 그리드 픽셀 값으로 구성이 되고, 그 픽셀 값이 이제 색상을 가질 경우에는 RGB로 표현이 되고, 아니면 회색 이미지를 가진 경우에는 한 개의 채널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색상 RGB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그레이스케일로 처리할 건지는 여러분이 처리를 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또한 이런 것들은 데이터셋별로 혹은 문제의 전개에 따라서 많이 여러분이 그때마다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 머신러닝 방법은 특징을 추출을 하고, 추출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은 특징 추출을 하지 않고 그냥 특징 추출과 분류하는 게 신경망 모델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이제 머신러닝 모형보다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하는 것들이 높은 성능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형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아직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단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딥러닝 쪽 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어져 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지금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표 영상에서 제가 몇몇 학생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만 다시 PPT를 시각화해서 발표 영상을 시각화해서 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 보시면 PPT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안녕하세요. 박서영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박서영 학생이 진행을 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개가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이상행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시간 정보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찝어서 넘길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녹화 영상은 여러분이 그냥 위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제한 배경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잘 조사를 하셨고요. 거기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PPT 기획안이기 때문에 기획안에 맞게
잘 뭔가 구성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아직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결과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김현진 학생이나 이제 다른 김시현 학생 발표도 여러분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학생을 지금 선택 한번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네, 그리고 발레 동작 코칭 서비스 하고 있는 손예진 학생 거예요. 그래서 손예진 학생 건데, 거기서 뒤에 영상, 여기 뒤에 데모 영상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작성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데모 영상, 나중에 여러분이 데모 영상 것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한 차원에서 지금 여기 영상에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뭐, 손예진 학생이나 아니면, 여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학생들도 뭐, 몇몇 학생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김혜인 학생이나, 아니면 뭐, 몇몇 학생들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간략하게 지금 뭐, 더 많이 뭐,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수준으로 그냥, 지금, 데모 영상들은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조금 프로젝트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딱히 뭐 제가 뭐 많이 뭐 설명을 드리면 뭐 크게 뭐 그런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영상을 다 한 번씩은 다 보고 프로젝트를 조금 학생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출을 못하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뭔가 내가 어떤 부분이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조금 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